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최자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린 게 있었는데요. 바로 유기정기금이라는 증여 평가 방법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그 증여 원금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으로 증여자산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평가 금액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증여세 신고 함께 가시죠. 네, 우선 평가를 먼저 해봐야겠죠? 네, 정기금의 증여재산 평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파일인데요. 이 파일에서 이 노란색 칸만 채워주시면 증여세 신고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칸을 채워주시고 이 파란색 칸에 있는 하얀색 글자를 신고화면에 갖다 써 넣으시면 돼요. 우선은 첫 번째로 증여자부터 입력해 볼게요.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죠.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증여자고, 저는 남편한테 증여를 받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 별명이 마법사거든요. 네, 그리고 저 쌤 누나. 네, 요 칸에는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쌤 누나 쌤 언니의 멘트가 나오네요. 성년입니까? 미성년입니까? 네, 저는 당연히 성년인데, 세법에서는 성년의 정의를 민법에서 갖다 쓰고 있어요.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년이고,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됩니다. 그 다음 관계. 배우자냐, 직계 존속이냐, 직계 비속이냐, 기타 친족이냐, 아무것도 아닌 타인이냐, 이 관계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배우자니까 배우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공제 금액이 딱 뜨네요. 네, 배우자한테 10년 동안 6억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로서 세금이 없죠. 요 금액은 나중에 신고하실 때 화면에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유기정기금으로 정기금으로 지금 증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시작 일자는 오늘로 할게요. 2021년 1월 17일. 그리고 이왕 증여받는 거 한 10년은 받아야겠죠. 2030년 12월 17일. 그리고 날짜는 매달 17일날 받을 거고요. 자동이체 금액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예시 들었던 것처럼 우선 15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짠! 1,500만 원 넣었네. 죄송해요. 15만 원. 네, 드디어 됐네요. 15만 원. 아까 제가 1억 5천을 넣었나요? 대박인데. 15만 원을 입력했더니 원금이 1,800만 원이고 할인 금액이 1,581만 4,996원이다 라고 계산이 나왔죠. 네, 요 금액이 계산되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볼게요.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링크된 금액 여기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소를 꼭 치셔도 돼요. 여기 주소창에다가 hometex.go.kr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랑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왼편 말고 오른편을 이용하셔야 편해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홈택스 화면인데, 여기서 저희는 신고납부를 하게 돼요. 신고납부, 요 증여세라든지 아니면 신고납부를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에 있는 증여세라든지 요 화면을 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로그인 하셔야 되거든요. 로그인을 하라고 뜨죠? 네. 로그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증여자 이름으로 로그인 하나요? 수증자 이름으로 로그인 하나요? 네, 수증자 이름으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납세 의무자가 증여세의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올게요. 네, 로그인을 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이제 증여세 신고 화면으로 왔어요. 여기서는 저희가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걸 하기 때문에 여기 일반 증여 신고, 확정 신고 작성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한을 놓쳤다 그러실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가시면 되고, 이미 신고한 내용이 있는데 수정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수정 신고 작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확정 신고 작성 클릭. 네, 그러면 증여 일자부터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월 17일에 15만 원씩 증여를 받을 건데, 나의 증여일자는 언제인가? 요럴 때는 맨 첫 번째 날짜가 됩니다.
요 첫 번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를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날짜에다가는 요 날짜를 입력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당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미 증여를 받으셨다고 하실 경우에는 날짜를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여자의 내용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증여자 개인 선택하시고 주민번호 누르고 조회 누르면 딱 나오거든요. 네, 입력하고 올게요. 네, 입력이 됐죠. 그럼 주민번호가 돼 있고 여기 이 땡땡땡땡. 네, 어쨌든 뭔가 사람 이름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네, 증여자의 정보를 입력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수증자 정보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요. 확인만 눌러주시면 주소가 자동으로 뜹니다. 아, 저는 미리 신고한 게 있어서 네, 이렇게 뜨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빈칸이 있으실 경우는 다 채워주셔야 되고요. 전화번호도 꼭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입력하실 거는 증여자와의 관계예요. 둘이 무슨 사이인가. 요 입력은 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내용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누르셔야 돼요. 수증자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남편의 처니까 처를 선택했고요. 만약에 자녀분이 수증자다 그럴 경우에는 자, 부모님이 수증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부.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증여받는다 그럴 경우엔 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선택하시고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여도 여기 클릭하셔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할머니가 손주한테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증여하실 경우에는 요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수증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제외예요. 대집상속은 할증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해당이 없으니까 다 입력이 되었네요. 넘어갈게요. 네, 다음 화면으로 돌아오면 아마 다 비어 있으실 거예요. 네, 하나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증여재산의 구분. 일반, 증여재산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현금이니까요. 평가 방법. 여기서는 저희는 현금 등 시가 선택하시면 되고 국외자산 여부. 국외자산 아니죠? 원화로 하니까 요거 맞고요. 평가 금액. 요게 문제예요. 요게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 입력하면 되냐면 요거 아까 우리 계산해 놨죠? 1,581만 4,996원 요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등록. 네, 그러면 여기도 떴고 여기 밑에도 떴죠? 그럼 다 잘 된 거예요. 여기 밑에 뜨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요 칸에 떠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여계약서 입력이 있어요. 별도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입력 안 하시고 나중에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따로 작성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저장을 하려네요. 네, 저장하시고 확인하시고 하면 뜹니다. 요게 지금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기 물건 정보 조회에 가시면 이미 있어요. 여기 선택.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됐죠. 여기다 쓰시면 돼요. 뭐라고 쓸까요? 이 새롭게 쓰는 게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요만큼이 저희가 지금 증여하는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여기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뭐 칸은 좀 안 맞지만 내용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다 떴죠, 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증여 조건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장. 네, 다 끝났습니다. 닫기. 다시 화면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 네, 이동한 화면으로 왔어요. 이렇게 와서 봤더니 저는 남편한테 지금 증여받은 게 1,581만 4,996원 여기 확인이 되고 근데 봤더니 뭔가 이상해요. 증여재산 공제가 지금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납부세액이 나왔어요. 참으로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공제가 자동으로 입력되지가 않아요. 앞에서 그렇게 관계를 입력하라고 해놓고 이걸 자동으로 안 해줍니다. 저희가 입력을 해야 돼요. 저희는 관계가 배우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걸 찾아놓은 거예요. 6억. 아까 있었던 6억을 여기 써줍니다. 짠! 네. 그러니까 빵으로 다 바뀌었죠. 납부세액이 없어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있지만 공제를 적용했더니 납부세액이 없더라. 네. 이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증여재산 공제보다 더 큰 금액을 증여받으셨다면 여기 납부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납부 금액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장하고 이동할게요. 잘 됐습니다. 아까 금액이 그냥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출하면 끝난 겁니다. 네, 확인하시면 정말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조회. 그랬더니 네, 접수 중도 한번 볼까요? 잘 신고가 되었습니다. 접수 1월 17일 지금 시각까지 확인이 되고요. 증여받은 날짜가 언젠지 딱 있는데 여기에 증여 재산가액은 안 나와요. 과세표준, 세금 내는 금액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 증여 받았는데 왜 빵빵빵빵 찍혀있지? 이렇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과세표준, 세금 낼 기준 금액이 없다. 오히려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납부서. 요걸 클릭하시면 납부서가 출력이 되기도 하고요. 납부서 안에는 가상계좌가 있으니까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죠.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증여를 했다는 근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속서류 제출 여부 아직 N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주민번호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첨부하기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따로 증여계약서 만드신 분들은 여기서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좌 이체하신 내역도 여기다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혹시나 누락된 게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요. 저희가 처음에 전화번호 입력했잖아요. 그 번호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 증여재산 금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그리고 납부세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다 입력됐고 계산이 되었다면 납부세액이 있으실 경우에 해당 날짜까지 납부를 했는지 요렇게까지가 완성이 된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기정기금이 있을 경우에 평가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까지 다 해보았는데요. 증여세 실전편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였습니다. 안녕.